안녕하세요. 대구 이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어떤 경우에 마약에 빠져들었는지, 그리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내가 혹시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마약에 빠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히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마약을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연한 경우로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받았다가 약물의 효용성을 너무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취제 같은 경우도 향정신성 약품으로서 마약 종류인데요. 그것을 의사나 특별히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치료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마약 범죄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마취제의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다시 안 해줄 때 자기가 그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을 불법적인 구조로 유통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마약을 판매한 사람이나 마약을 구매한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외국에 계신 분과 연락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행동인데요.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필로폰이나 대마초가 종류에 따라 합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정말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 한국에 와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10배, 2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일정한 금액이 넘게 되면은 형량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아닌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소액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엄청 커져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집행유예가 매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쾌락을 위해서인데요. 쾌락을 위하는 경우는 첫 번째는 마약을 먹었을 때 느낄 수 있는 환각 증세 또는 성관계를 할 때 마약을 먹고 성관계를 하면은 그 흥분 상태를 잊지 못해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에는 대개 커플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클럽이나 아니면 모텔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발이 되었을 때는 마약류를 같이 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빨리 끊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다가 마약에 빠지게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내용이 있게 되면은 판사는 장량 감경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님들도 수사를 할 때 만약 너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경우 수사에 협조했다는 서류를 써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마약과 관련된 일을 끊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